주식해서 1억 원을 벌면 얼마 세금을 낼까요? 조금은 내지 않을까요? 안 내요. 전혀 안 내요. 이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어제 드디어 코스피가 6,500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장중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하며 처음으로 6,800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제 주식은 왜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일까요? 어제 참여연대에서는 금투세를 도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개미들 중에서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개미들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금투세가 뭐길래 개미들 걱정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자, 여기는 참여연대 5층입니다. 여기 바로 저에게 금투세를 설명해줄 조세 재정개혁센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금투세 때문에 국장 망한다고 개미들이 걱정이 많던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금투세 도입해도 국장 망하지 않고요. 그랬으면 미국장도 망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나가봐야 돼서 제가 요거 설명 되게 잘하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신데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이상민 실행위원입니다. 요즘에 뭐 주식 인구 1,400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개미들은 사실 뭐 금투세 도입하면 국장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 들려가지고 좀 걱정이 많거든요. 도대체 금투세가 뭔가요? 금투세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우리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는 세금의 대원칙이 있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지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뭐 부동산 소득이나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거나 조금밖에 없다.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뭐 한 5천만 원 정도 근로소득을 올려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세금 냅니다. 제가 한 1억 정도 연봉을 탄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세금 내요. 그런데 주식해서 1억 원을 벌면 얼마 세금을 낼까요? 조금은 내지 않을까요? 안 내요. 전혀 안 내요. 그래요? 주식해서 1억 원을 벌든 5억 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이 거래 과정에서 약간은 내긴 내는데, 근데 저는 뭐 거래세는 사실 그렇게 좋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돈을 번 사람도 세금을 내고 돈을 잃은 사람도 세금을 내고 네. 별로 좋은 세금이 아니죠. 이 거래 과정이 아니라 1억짜리 주식을 샀다가 5억 원에 팔았어요. 그럼 4억 원의 양도소득이 생겼잖아요. 주식을 양도했을 때, 뭐 또는 채권을 양도했을 때 이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같이 맨날 투자해서 마이너스인 사람은 금투세 낼 일이 없겠네요? 금투세 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금투세는 1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1,0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한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이런 버는 소득자만 일부 세금을 내는 게 바로 금투세입니다. 진짜 한 5천만 원 수익 나게 해준다면 금투세 내고 싶네요. 그렇죠. 금투세는 오히려 내면 낼수록 기분 좋은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인상이 되면은 근로소득세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로소득세 내기 싫어서 연봉 인상 반대합니다. 이런 그러진 사람이 않겠죠. 없죠. 네. 마찬가지로 내가 금투세 세금을 많이 냈다라는 것은 내가 투자 소득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한간에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올해는 1억 손해보고 내년에는 1억 이득 보고 내후년에는 또 1억 손해본다. 그러면 나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건데 이득 본 해만 세금을 내면은 불공평한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불공평한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안 되고 도입이 될 리도 없고요.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은 이게 손익이 이월됩니다. 올해 내가 1억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1억 원 정도 세금을 내지 않을 까방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1억 원을 벌어도 나는 까방권이 있잖아요. 손실과 이익이 통상돼서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손해보고 한 해 이익을 보고 그런 사람도 결국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마이너스 투자자는 한 몇 년 동안 까방권 확보할 수 있겠네요. 지금 수익이 만만치 않아서. 네. 그러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개미들한테는 더 유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미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일단 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이득이고요. 이익을 보더라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그 정도 이익 보는 사람도 당연히 이득이고요. 저는 더 큰 이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를 더 싫어하죠. 그렇죠. 네, 전쟁 같은. 네.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금투세 뭐 악재죠. 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은 이걸 호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언제 도입이 될까?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있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2년 뒤에 금투세가 도입이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2년 동안 충분히 시장은 적응을 합니다. 간혹 금투세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 대만의 금투세 도입 실패 사례를 언급하거든요. 대만은 금투세를 당장 실시를 했어요. 아, 그래서 막 조급하게 막. 예, 조급하게 실시해서 주식이 폭락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금투세를 철회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대만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 시장들은 다 금투세를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만의 실패한 전철을 밟을 이유가 없고요. 우리는 적절한 시간을 두고 이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더 좋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뭐 금투세고 뭐건 다 좋은데 금투세 도입했다가 큰 손들이 빠져나간다. 뭐 개미들이야 뭐 큰 피해 볼 거 없을 수 있지만 큰 손이 빠져나가면 결국 주식시장 자체가 흔들려서 전체적으로 손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걱정은 완벽한 오해입니다. 왜 네. 완벽한 오해냐면은 큰 손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손 외국인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세 조약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 미국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했을 때 소득이 생겼을 때 미국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갖냐 안 갖냐를 미국이 정하는 거지, 대한민국이 미국 시민의 세금을 내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금투세가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외국인과의 차별이 아닌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큰 손, 외국인이라는 큰 손에 미치는 영향은 금투세가 사실상 없다. 자, 기관이라는 큰 손. 네. 기관이라는 큰 손은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기관이라는 것은 법인세를 내요. 네. 개인이 소득을 얻으면 소득세를 내고 법인이 소득이 얻으면 법인세를 냅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되든 도입이 되지 않든 계속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은 지금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근로해서 돈을 벌면 세금 내고 사업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데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지 않는 거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너무 맞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럼 정리하자면 외국인 투자자, 우리가 큰 손이라고 얘기하는 외국인 투자자와도 상관이 없고 기관 투자자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액 투자하는 개미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맞습니다. 주지 않고, 그나마 큰 금액을 투자하는 개미라고 하기엔 좀 큰 왕개미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만 뭐 영향을 미칠 수 맞습니다. 있는데 그 정도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금투세 도입은 그렇게 대단한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대원칙을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큰 손들이 빠져나가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개미 입장에서도 사실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세금 많이 내면 좋다라기보다 세금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연말정산할 때도 좀 깎을 수 있으면 깎고 안 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금투세, 이것도 세금이잖아요. 이 세금도 조금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개개인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주식이 안 올라요.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더 많이 소비를 해야지 주식이 오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시장이 활성화돼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잘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 부가가치가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어떤 적절한 그런 사회 기반 시설 SOC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R&D 투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탑티어, 아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최근에 AI, 뭐 R&D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좋은 그런 이 인적 자본을 위해서 교육에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돈으로 할까요? 다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가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 좋아지고, 기업 경쟁력이 좋아지면 주식이 더 오르고, 그런데 세금을 안 내서 우리가 투자를 못 한다. 정부 투자를 못 한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즉 내가 내는 세금이 결국 내 주가를 올리게 되는 효과가 예,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금투세 낼만 하겠는데요? 근로소득자가 한 4천만 원, 3천만 원 벌어도 세금을 내거든요. 네네. 그 내가 열심히 아침 8시, 9시부터 저녁 맞아요. 6시, 7시까지 네. 굉장히 고생을 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 벌어도 세금을 내는데 네. 그냥 다행히 뭐 투자에서 성공해서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낸다라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냐라는 질문도 하지만 저는 사실 처음 도입될 때는 5천만 원 정도로 이 처음 도입은 그런 식으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 도입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예전에 금투세를 도입을 하려고 법까지 만들었다가 그 법이 폐지를 했어요. 근데 법 폐지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뭐였냐면은 우리 상법 개정 먼저 하고 금투세는 나중에 도입하자라는 게 첫 번째 명분이었고 지금 상법 개정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분은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 코스피 5천 이상 올라간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자가 두 번째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천, 6천까지 올라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도입하기 적절한 그렇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요 연봉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서 근로소득세 더 많이 내고 싶고요. 제가 갖고 있는 지수가 더 많이 올라서 더 많은 금투세를 내고 싶습니다. 소득도 늘어나고 내는 세금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주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 저는 주식 투자를 20년째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금투세를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지는 이따가 촬영 끝나고 다시 한번. 저는 지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그 현명하다.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종목보단 지수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저도 당장 주식을 옮겨야겠군요. 네, 저도 조금이긴 하지만 주식을 옮겨서 한번 우리나라 국장에 한번 대대적으로 투자를 대대적으로는 아니고 조금 더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상민 실행위원님 모시고 금투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짜고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흔들어 주시죠.